저를 소개합니다. 저는 항암제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수술은 안 합니다. 참견해가지고 다 연구하는 건 다 했지만은 수술을 안 해요. 그렇지만 항암제 치료와 항암제, 그다음 암을 치료하는 데서는 제가 전문이에요. 수술은 안 해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저기가 있고, 특허도 항암제에 관한 특허는 제가 13개가 있어요. 논문도 많고. 암 전문의가 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초대를 합니다.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강의를 하시냐 하면은 유럽 분이신데 대학 교수님이고 제약회사 큰 디렉터예요. 교과서에서는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십니다.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암을 고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80년대 초니까 항암제에 대해서 이런 게 우리가 잘 몰랐을 때예요. 근데 그러고 그때 우리가 아는 건 수술 잘해가지고 잘 깨매면 되는 줄 알고 그렇다고. 근데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암 환자를 고쳤을 때 평생 해봤자 몇 명이나 고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내가 연구하는 거는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암을 정복할 수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게 되면 한 사람, 두 사람의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수백만 명, 만 명, 수백만 명,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적인 관심은, 우리가 가지는 회사의 관심도 암을 정복하는 겁니다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보통 사람들 강의를 하게 되면 한 45분, 50분 강의를 하고 5분에서 10분 질문 받고 끝납니다. 근데 이분은 1시간 40분을 강의를 해요. 그리고 질문 받는 게 15분이에요. 근데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이 10분 안에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인텐시브하고 익사이팅한데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돼가지고 암을 정복하는데 하겠다. 의사가 되는 건 조금 밀어놓고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싹 길을 바꿨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화학과에 들어가서 암 그거 하는 거 합니다. 근데 뭐 의대에서도 연구하고 하는 거 다 해요. 항암제 이거 하는 거 연구에 빠져들면 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새로운 암이라는 그에 대한, 그러니까 메커니즘에 대해서 막 공부하니까 너무 익사이팅해요. 완전 미지 세계가 열리는데, 그래서 빠져들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펄드 약대에 가가지고, 진짜 암 연구하는데 빠져들어서 임상실험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합니다, 지금. 하고, 그러면서 약을 개발을 했어요. 항암제를. 얼마나 좋으냐면 우리 현재 기준적으로 나오는 항암 치료에 쓰는 약들 있죠. 그거보다 10,000배가 셉니다. 10,000배가 세요. 동그라미가 4개예요. 4개가 더 붙는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아시지만 항암 치료하면은 제일 무서운 게 뭐죠? 부작용이에요. 면역기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면역기관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정상세포는 안 건드립니다. 환상적인 약이 발견이 됐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발견했잖아요. 하고 나서 저는 교편을 잡았어요. 시카고에서. 그리고 또 제 실험실을 차리고 학생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항암제 개발을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이 되려면은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상실험을 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야 돼. 항암제 개발할 때는. 그리고 보통 약이 하나 나오려면은 1 빌리언 플러스가 듭니다. 1 빌리언 플러스라면 동그라미가 9개 달러예요. 한국에서 뭐 제약회사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나오죠? 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제약회사가 없어요. 무슨 제약 이름 붙이죠? 제약회사 없습니다. 한국에선. 제약품을 미국에서 받아다가 파는 판매업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네가 꾹짝꾹짝 해가지고 한약 좀 섞어가지고 고약같이 만들어가지고 약같이 파는 거.
한국 사정에 맞춰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하는 한국 개념이 아니라 미국 개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전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미국 개념으로 봐요. 임상실험이 돼야지만 약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거 개발한 거는 임상실험이 허락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딱 개발돼가지고 했을 때는 제약회사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이거는 우리가 평생 찾던 그런 약이다 해가지고 오는데 FDA가 승인 허락가 떨어지면 임상실험 절대로 못합니다. 임상실험 안 떨어져요. 근데 교편작, 시카고에서 교편작고 개발한 약도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임상실험에 떨어져가지고 유럽에서 3차 임상실험까지 들어갑니다. 약효를 비교할 때는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인가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건 돼요. 근데 뭐냐, 이게 답입니다. 그 약이 임상실험에 떨어져가지고 사람들 혜택이 갈 수 있는 처방약이 되는 것을 정부가 막아요. 제약회사가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항암제 제약회사 시장이 $500 빌리언 였어요. 그게 무너지게 되면 미국의 IMF가 옵니다. 막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 그래가지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게 이거예요. They still know who you are. they가 누굽니까?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여태까지 과학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투자했던 게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 뒤에는 더 큰 힘이 있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때부터 그 순간에 항암제 개발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연구한 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된다. 그때 떠오른 게 치매약 개발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약초에서 치매약 뽑기 시작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 카레 먹으면 치매 예방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한 사람이 저예요.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투건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강황이죠. 카레 원료. 카레. 카레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 다 되고 나오고 논문 발표된 다음에 영어로 하면 터머릭이죠. 터머릭. 근데 어떻게 카레 먹고 치매 예방은 절대 안 됩니다.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하루 아침 저녁 식사 때마다 한 15그릇씩 카레 먹으면서 매일같이 15그릇씩 먹으면서 한 20년 먹으면 효과 나요. 하루도 안 빠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 대신 그거는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그건 카레 얘기고, 자 이제 치매약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아까 4시부터 말씀드린 거고, 거의 결론은 이겁니다.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질병이든지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암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돼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회복이 가능하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치매의 경우랑 암은 좀 달라요. 암 발견됐으면 나 죽었구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치매의 경우는 나는 아직 아니야. 왜? 옆에 사람 비교했을 때 걔보다 아직 내가 상태가 좋거든, 똑똑하거든, 그러면서 넘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암이랑 비교해서 볼 때는 초기 일기입니다 했을 때 일기에 괜찮아요. 한 말기까지 가야지 걱정을 하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암에 대해서는. 근데 치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해요. That is wrong. 근데 설문조사 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합니다. 근데 반응하는 거는 전혀 반대로 반응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치매는 다스리고 예방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아까 한 거고, 그래서 제품도 나와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 증명된 거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암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항암제 개발하는 거 접고 이제 치매하는 걸 하는데, 원래 송충이가 손님 먹고 산다고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여태까지 수십 년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던 게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근데 답이 나와요. 그게 이거예요. 90년대 초반입니다.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암은 다스릴 수 있는 거다. 다스려야지만 된다가 답입니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랑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오야. 근데 그 답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뭐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라는 게 이제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거기는 포스닥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생도 있는데, 이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가 항암제 개발하는데 세계 1위고 2위고 막 따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암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위받고 해야 되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게 방법은 아닙니다. 암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방해야 됩니다. 그걸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거 하고 이제 딴 강의하고 했는데 위층에서 전화가 와요.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불러요. 그랬더니 내가 왜 너 불렀는지 아냐 그래요. 가슴이 철컥하는데 알죠. 네, 모르겠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보시더니 너 우리 학교 우리 디파트먼트가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지 아니? 그래요. 예, 압니다. 너 왜 우리가 너를 교수로 불러왔는지 아냐? 예, 압니다. 그러면은 너 학생들 앞에서 이단적인 방언을 할 수 있냐?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은 네가 알아서 짐 싸고 나가든지 아니면 조용히 네가 연구하는 거 하고 조용히 지내라. 그게 답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렵게 교수가 됐는데 오케이. 저 그때 입을 막았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한 10년 후에 한국 프로그램을 보는데 생로병사의 비밀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젊은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암은 다스려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여기도 어디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다니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오 마이 갓. 제가 얘기한 걸 사람들이 듣고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안 믿지만은 누군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곧 한국에서 의사가 나와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다는 게 제가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존스 홉킨스 캔서 센터에 있는 주임 교수가 좌담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암은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은 암은 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다스리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드려요. 그래서 한 10년이 넘었죠, 지금. 그게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암이 있고 당뇨가 있고 신장질환이 있고 녹내장이 있고 치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질병은 녹내장과 치매밖에 없습니다. 암과 당뇨와 심장병은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저 질병이 있으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성인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암과 당뇨, 심장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100% 부모 잘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100% 여러분 잘못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이고 부모 잘못이에요. 100%. 그럼 유전적으로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모 잘못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몸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 그 다음에 혈압약 드시는 분, 혈압약 먹고 콜레스테롤 약 먹고 당뇨약 먹고
질병이 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약 먹고 나신 분. 없습니다.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먹고 낫지도 않는 약을 왜 먹습니까?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당뇨경은 합병증이 와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런 질병들, 제약회사는 먹고 낫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들어요. 증상 완화는 계속 시키고 그 다음에 1년, 2년 지나면은 후유증이 꼭 따라와야지 돼요. 후유증이 없는 약도 안 만들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1년 먹고 2년째 들어가게 되면 뭐라 그러죠? 우리 간 검사합시다. 그래요. 문제 있으면 약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혈압약 1년, 2년 먹죠? 그러면 우리 간 검사합시다 해요. 약 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패런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제약회사 높은 간부들이 많아요. 높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놓고 얘기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항암제 개발하는 게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혹시 걔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픽업해가지고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가지고 했더니 어느 날 딱 불러요. 그러더니 그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가더니 야, 네가 어떤 과학자고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하는지 나 믿는다. 100% 믿는데 네가 만든 그 약과 그 서류가 오늘 내 앞에 와 있다고 했을 때 나 사인 못한다 그래요. 왜? 내 잡은 우리 회사가 돈 버는 게 목적이지 사람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섬찟하죠? 그래서 제약회사는 먹고 나는 약은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근데 항암제는 더 심해요. 무섭습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5가지가 있어요. 뱅킹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오일 비즈니스가 있고요. 컴퓨터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산업과 음식 산업입니다. 근데 제약 산업과 음식 산업은 같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음식 산업으로 병을 만들고 제약 산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무섭습니다. 저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맛을 보고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거를 풀었으면 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무서워요. 자, 모든 질병을 다스려 낫게 하려면은 몇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저는 리액트라고 해요. 이건 미국 친구들과 캐나다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할 때 써먹는 건데 이겁니다. 첫 번째가 recognition이에요. recognition은 knowledge입니다. 지식 없이는 무슨 질병을 초기 증상이고 뭐고 증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원인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기 위해서 첫 번째가 recognition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오신 게 적어도 저 지식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recognitio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arly detection이에요. 조기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early detection. 늦게 디텍션 하면은 죽을 확률이 점점 커지니까 헤어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early detection이고요. 그 다음에 acknowledgement예요. acknowledgement는 오케이, 지식도 있고 early detection도 알겠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치매 경우 그런데 증상이 딱 잡혔을 때 나는 아직 아니야. acknowledge를 안 해요. 네, acknowledge를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하면은 denial이 먼저 갑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니야. 가리는데 그러면 못 고칩니다.